아이고,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팔다리야. 어머, 하늘쌤.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주말에 할머니 댁 가서 무랑 배추랑 정말 잔뜩 심고 왔더니 머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너무 아프네요. 아이고, 괜찮아요? 어쩐지. 아니, 저희 할아버지도 요즘에 논두렁에 풀 깎으신다고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그거 풀 깎는 것도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김장김치를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김장할 때 사용할 무랑 배추랑 심으신 거구나? 아니, 근데 아직 김장할 때도 아닌데 벌써부터 심으신 거예요? 태양쌤도 모르셨구나. 저도 이번에 할머니한테 듣고 온 얘기인데 이게 또 8월의 절기 이야기랑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8월의 절기요? 그럼 저희 빨리 8월의 절기 알아보러 가요. 좋아요. 가요. 24절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기억력 훈련을 도와드리는 추나추동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입니다.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일까요? 바로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 진행해주실 하늘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과 함께 재밌는 절기 이야기를 만들어갈 하늘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태양쌤. 네? 어떻게 태양쌤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태양처럼 미모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하늘쌤이야말로 오늘 끝나고 데이트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가요? 예쁜데요? 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오늘도 추나추동 다이어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제작한 절기가 포함된 다이어리입니다.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달력과 일정, 일기 작성하기, 24절기에 대한 설명과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절기를 기억하고 문제도 풀면서 치매 예방을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오늘의 날짜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일까요? 달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속으로만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 주소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충청남도 쇠목군 네모읍에 살고 있는데요. 태양쌤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인천광역시 내모구 동그라미동에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도 살고 계신 집 주소를 떠올리며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달력을 함께 보며 작성해 볼게요. 달력을 보고 8월의 일정을 작성해 주세요. 예시를 참고하시거나 뒷장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달 일정에 대해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8월의 중요한 일정은 부모님 건강검진이 있네요. 네. 부모님 건강검진이 있으셨네요. 어떻게 결과는 잘 나오셨어요?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아니,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부모님 건강검진 하는 걸 따라가 봤는데 이게 괜히 제가 더 걸리고 막 긴장이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하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매우 좋네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태양쌤처럼 일정에 대해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작성한 일정들의 날짜와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계획한 일정들을 잘 실천하셨는지 네모 빈칸 안에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해봅시다.
예를 들어 8월 12일에 보건소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잊지 않고 참여하셨다면 동그라미,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끝까지 못하셨다면 세모, 아예 참여를 못하셨다면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모와 X를 제외한 동그라미 개수만큼 뒷장에 있는 사과 스티커를 나무에 붙여보세요.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간 감사하거나 좋았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떠오르는 감정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얼굴 표정 스티커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작성해 보시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크게 신경 써 드린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우와. 작게나마 용돈도 챙겨드리니까 부모님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생각보다 더 좋아하셔서 기분도 아주 좋고 뿌듯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마일 얼굴 표정 스티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감정에 어울리는 표정 한번 표시해보세요. 자, 이렇게 날짜와 장소, 달력의 일정과 일기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절기의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하늘쌤, 네. 절기의 날짜는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4절기는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24등분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24절기를 나누기 때문에 절기의 날짜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8월의 절기를 배우고 기억하는 활동과 문제 푸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눌 8월의 첫 번째 절기는 무엇일까요? 네, 8월의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입추입니다. 올해 입추는 몇 월 며칠인지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늘쌤, 그럼 입추는 어떤 절기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입추는 24절기 중에서 13번째 순서인데요. 서다입과 가을추라는 풀이 그대로 가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좀 무더운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럼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인 입추에는 어떤 일들을 했나요? 입추 무렵에는 곡식이 여물고 그리고 가을 준비를 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장을 대비해서 무랑 배추를 8월에 심게 되는데 이 무랑 배추가 자라나는 데까지 약 60일에서 한 80일 정도가 걸려서 8월에 주로 심는다고 합니다. 어쩐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김장을 대비하고 준비를 하시느냐고 그랬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이렇게 겨울 김장 준비를 8월부터 시작하는 사실을 제가 또 이렇게 알게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입추와 관련된 속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르신들은 입추와 관련하여서 어떤 속담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준비한 속담은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입니다. 벼 자라는 소리가 너무 크다. 뭐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속담은 입추 무렵에 벼 자라는 소리를 정말 개가 알아들을 정도로 벼가 한창 잘 자랄 때라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어르신들, 입추가 어떤 절기인지 잘 들으셨나요? 입추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8월의 두 번째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8월의 두 번째 절기는 처서입니다. 올해 처서는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처서. 이 절기도 조금은 낯선 것 같은데 처서는 어떤 절기예요? 처서는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순서인데요. 더위가 식고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더위가 그치는 처서가 지날 때쯤이면 여름의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풀들도 힘을 잃기 때문에 논두렁에 풀을 깎거나 산소를 찾아가서 벌초를 한다고 합니다. 아,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풀을 많이 깎는 거였군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요즘에 풀 깎으시느라고 그렇게 바쁘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럼 처서와 관련된 속담, 속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처서와 관련해서 어떤 속담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준비한 속담은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입니다. 더위가 고비를 넘어서 극성을 부리던 모기도 기세가 점점 약해진다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뭔가 재밌는 속담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처서와 관련하여 또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속담까지 다 알아봤더니 음식들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하늘쌤, 더위가 슬슬 가시고 있는 8월에는 주로 어떤 음식들을 먹나요? 네, 이 입추와 처서가 속한 8월에는 밀국수나 밀전병 같은 밀 음식들이나 과일 화채를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과일 화채와 밀 음식들을 8월에 주로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에는 좀 더운 날씨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일 화채를 8월에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면 밀가루 음식은 좀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밀국수나 밀전병 같은 밀 음식들을 7월 7석쯤에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8월에 주로 먹는 음식인 과일 화채와 밀 음식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도 찬바람 불기 전에 밀전병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입추와 처서에 대한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 메모장이 보이네요. 네, 어르신들께서도 메모장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절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메모장에 적어보시거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메모장에 적고 나니까 배운 절기가 더 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8월의 절기인 입추와 처서를 계속해서 떠올려 보시면서 다양한 색깔로 색칠 활동을 해보세요. 색칠하시면서 8월의 절기인 입추와 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몇 가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날짜편, 속담편, 특징편, 음식편 문제들을 풀어보시거나 한번 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하면 맞춰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입추는 몇 월 며칠인가요? 입추는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처서는 몇 월 며칠인가요? 처서는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땡땡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모기도 땡땡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13번째 절기로 가을의 시작이라는 뜻. 곡식이 여물고 김장용 무와 배추를 심는 시기의 절기는 무엇일까요? 14번째 절기로 더위가 식고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
논두렁에 풀을 깎거나 벌초를 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8월에)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 잘 맞추셨나요? 이번에는 보너스 문제 보여드릴 텐데요. 기억한 내용으로 풀어보시거나 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한 추나추동 다이어리. 오늘은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역시 맞습니다. 오늘은 8월의 절기인 입추와 처서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8월의 절기인 입추와 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9월편 백로와 추분에 대한 절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재밌는 절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말고 추나추동 다이어리 매일매일 활용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